일본 제 상륙 현대차의 존재감은 세계에서 압도적이라는 일본 미디어. 2001년 그랜저와 소나타 등 주력 모델을 내세우고 일본 시장에 진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버스 등 상용차 영업만 남기고 2009년에 철수한 현대차가 지난 2월 8일 재진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현대차의 일본 재진출이 과거와 다른 점은 친환경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 방식도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탐색부터 결제,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 온라인 세일즈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일본 미디어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4월 7일 앱캅톱이라는 자동차 전문지에 일본에 재상륙한 현대의 존재감은 세계에서 압도, 궁금한 다른 한국 메이커의 움직임을 체크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년 만에 일본 재상륙이 된 한국의 현대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많다. 그 이유로는 우선 도입 모델이 카본 뉴트럴 시대의 필수인 EV 아이오닉 5와 연료전지차 넥소라고 하는 ZEV에 한정하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점포에서의 신차 판매점을 가지지 않고 상담, 매매계약, 결제, 나아가 자택까지의 구입차의 델리버리 절차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완결한다고 하는 일본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있다. 그런 현대는 세계 5위의 거대 자동차 그룹으로 소형차에서 고급 서브, 나아가 상용차까지 풀 라인업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북미, 인도, 유럽 등에서도 판매 실적이 높다. 게다가 현대그룹 기업인 기아가 한국 메이커로서 글로벌하고 지명도가 높다. 기아는 북미에서 현대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다. 북미에서 일본차와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승차감, 핸들링, 파워트레인 성능, 외장 디자인, 인테리어의 질감 등 자동차의 모든 요소에 대해 2000년대 이후에 비약적으로 향상해간 인상이 있다. 또한 기아는 최근 현대의 전동화 전략과 제휴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EV 라인업을 확충해 왔다. 현대와 기아에서 전동 부품의 공통화를 가속시켜 양산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한국 투톱에 대해 GM 코리아는 북미 모델과 같은 중소형 서브를 판매의 핵심에 두고 EV에 관해서 미국 본국이나 한국 전지 메이커와의 제휴를 돈독히 하고 있다. 르노 코리아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세단인 SM6와 서브인 QM6를 거느리고 있지만 판매 점유율은 모델 라인업이 적기 때문에 한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한국 메이커로서 독자성이 강한 쌍용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의 다양한 서브와 컨셉 모델을 배출해 왔지만 경영이 안정되지 않았다. 2010년대 인도 마힌드라에 인수됐지만 2020년 회사 갱생법의 적용을 신청했으며 앞으로의 동향이 궁금하다. 이처럼 한국 자동차 산업계는 현대그룹의 존재감이 신차는 물론 부품 메이커에서도 매우 강한 상황에 있다. 그런 가운데 현대가 향후 일본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일본 자동차 산업계는 현대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차와 동등하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네요. 일본의 경우는 수입차 이퀄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없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치명적인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현대가 일본에 재진출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또 한류처럼 매스컴이 기뻐서 호들갑을 떨면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현대에 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네요.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는 경우는 있겠지요. 이제부터 TV 드라마나 버라이어티에도 점점 나오겠지요.
한류 좋아하는 일본의 미디어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카톱은 지금의 한일 관계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돈 받고 쓴 기사를 올렸을 뿐인가요? 한국 측이 아직도 일본의 전후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애교를 전개하고 있는데 호들갑스럽게 축혀 세우는 기사는 무슨 생각일까요? 지금은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 불매운동했던 나라의 차이입니다.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록을 방해하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경사스러운 우길기를 전범기라고 부르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면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부르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이만하면 자동차 성능이나 가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거절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먼저 국제적 매너를 배우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후에 오세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과 독도의 불법 증거를 중단하세요. 그런 일을 하는 나라의 차 따위는 아무도 사지 않아요. 다음 댓글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일본인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 노재편을 거국적으로 임하는 나라의 차라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것을 무시하고 채택하는 일본인이야말로 러시아에 미사일이 박혀도 웃는 얼굴로 러시아산 개를 탐하는 듯 하다. 이상입니다.